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 도대체 몇 수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초강수, 헌재에서 모든 게 끝나, 선관위 턴 핵심 이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곳곳에서 징하고 있는 386, 586 주사파 운동권 무리들을 싹 대청소하겠다라고 강조했죠.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만 33번을 외친 윤석열 대통령. 북괴 김정은과 뜻을 함께하는 정북 주사파 세력들과 끝까지 협치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기생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본질이 드러났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형사법 전문가, 헌법주의자 아닙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만 믿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산 전체주의 세력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채널 A의 단독인데 윤 헌재 출석에 직접 변론, 생중계 요청 검토. 자, 또한 일간 베스트 유저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수가 몇 수인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초강수를 두었는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번에 부정선거에 소굴인 중앙선관위를 왜 박살을 냈는지, 윤석열 대통령 게임 끝났다라고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이후 대비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최대한 다투고 최대한 버티겠다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고 재판 생중계도 요청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법리를 따지겠다는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탄핵 심판을 대비한 전략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변론을 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론을 사실상 포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설명하고 국회와 다투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 이중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법정에서 출석해서 말씀하지는 않겠지만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런 취지입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재판을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도 대통령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국민들께 논박 과정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180일 안에 탄핵 심판 결론을 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장 기간을 최대한 채울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고려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개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개월가량 걸렸습니다. 자, 채널 A 소식에서도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자,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과연 몇 수까지, 윤 대통령 초강수, 단독, 선관위, 계엄군 침투한 서버 교체 검토 중, 최소 20억 원 혈세 투입. 자, 이게 KBS의 단독이죠.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침투해 서버를 촬영해간 탓에 애꿎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단독 선관위 계엄군 침투한 서버 교체 중 최소 20억 원의 혈세 투입. 선관위 윤석열 부정선거. 선관위 윤석열 부정선거한 시나리오 본인 당선 부정, 자기 부정. 자, 이제 이 기사를 이제 캡처를 해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죠. 갑자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서버 교체를 하고 있을까요? 화이트 해커가 백도어 서버에 심어 놓았다는 썰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초강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3년 5월에는 국정원이 보안 점검을 빌미 삼아 선관위에 여러 가지의 해킹 툴을 심어 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모른 척하고 그 상태로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치루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는 척 했겠지요. 국정원이 심어놓은 이 해킹 툴은 부정선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와 가담자를 특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도 7월달, 8월달 국정원과 인터넷 관련 업체가 선관위 보안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소상하게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때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에 진입하여 서버 사진을 촬영해 간 것은 그냥 문서 작성용의 일환일 뿐입니다. 그날 서버를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로 의견이 분분한데 물리적인 서버 압수는 증거 훼손에 여지를 남길 수 있고 애초에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포렌식 장비를 이용하여 서버를 복사하려던 것은 주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옵션으로 고려했던 부계획에 불과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렌식으로도 충분히 부정선거의 증거로 확보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 헌법재판소에 입성할 경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지니고 있던 모든 패, 즉 부정선거와 관련된 모든 증거, 모든 패를 합법적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헌재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 국가기밀 사항으로 취급되는 모든 것들을 모두 오픈할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초강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난 12월 6일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하고 왔을 때 한동훈이는 국민들께 입장을 직접 설명해야 된다고 요청드렸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부정선거는 민주당이 중국 전문가들과 함께 주도했고 중국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각종 숙박시설을 갖춘 연수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연수원은 이번 계엄령 때 압수수색을 당한 세 곳 중 한 곳입니다. 민주당과 중국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부정선거를 획책한 곳이 바로 선관위 연수원입니다. 선관위 연수원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명령에 따라 계엄군이 집중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증거들을 획득하셨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될 경우 헌재에서 변호사 없이 직접 자기 변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일개 변호사들 따위에게는 이러한 국가의 중차대한 1급 비밀들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가서 이런 결정적인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들을 1급 비밀들을 공개적으로 공개하며 헌재와 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몇 수까지 내다 본 것일까요?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초강수 헌재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객관적인 팩트와 이 유조의 본인 이 주장도 있지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윤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